오늘부터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를 공개로 전환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주 동안 매일 실행회의를 열고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현장을 찾고 또 관계 당국과 협의해 왔습니다. 선거가 목전에 닥쳤지만 국난 극복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각오로 국민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말만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문제를 해결하는 바위처럼 듬직한 집권 여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비상경제대책본부는 김진표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가계와 기업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풀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제 김진표 본부장께서 브리핑했습니다. 마스크 대책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박홍근 TF 단장께서 그 성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곧 해외 유입에 대비한 관리 대책도 세심하게 살피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점검해 보다 강화해야 할 점이 있다면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위험 지역에 고립된 재외 국민도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외교 당국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지면서 각국의 주식시장, 국채시장, 외환시장이 모두 요동쳤고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중앙은행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정성이 줄지 않자 이번에는 양적 완화의 범위 자체를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나아가 미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과감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업어음과 회사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기업이 코로나 사태 중에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주요한 대책은 재정과 금융을 동원한 방역 지원과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지원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도와야 한다는 당연하고 절박한 필요에 의해서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2차 추경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보다 과감하게 확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의 불안정성이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파급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안정정책이 함께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민주당은 정부 측과 협의하면서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례 없는 방식의 수단을 동원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정부 정책이 사실상 한국형 양적 완화 수준까지 나갈 것을 기대하고 이번 정책 이후에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 한국은행 및 모든 금융기관과 함께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발굴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의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 대한 신원 공개도 불가피합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성착취 범죄를 기획 실행할 만큼 음란 범죄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례적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과거와 과감히 절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N번방 사건 이전의 대한민국과 그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의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 공개로 음란 범죄에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N번방 재발금지 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하여서 성범죄 경정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